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나이로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차라리 성격 문제라던가 아니면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이 났다던가 해서 이혼을 했으면 했지. 이렇게 가짜는 이유로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정상이고 남편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비정상 같은데 비정상 집단에서 저 혼자만 제정신이니 오히려 제가 비정상이 되더라고요. 남편 가족들이 이런 사람인 걸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혼녀 딱지를 달고 살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지 정말 소름이 다 돋네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에는 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 만큼 저에게 지극정성인 사람이었어요. 저녁 먹은 게 좀 얹힌 것 같다는 제 전화에 편의점에서 소화제란 소화제는 종류별로 사다가 집 앞까지 찾아와 건네주던 그런 사람이었죠. 연애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결혼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이렇게 매사에 진심이고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자상한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달리하게 되었죠. 사람 좋은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지금은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그때의 제 자신을 뜯어말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는데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당시에 저를 우리 며느리 하면서 엄청 잘해줬어요. 자상하고 사람 잘 챙겨주던 남편의 성격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구나 생각을 했고 10월드는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에 남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조카 이렇게 셋이서만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간 뒤로 연락 한 통이 없다고 했고 신우는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법이라며 저희 부모님은 이런 남편의 가족관계를 크게 흠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 할 때도 양가 분위기가 참 좋았죠. 형식적인 건 다 생략하고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어른들의 뜻이 잘 맞아서 상견례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때 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집으로 부르셔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집에 갔더니 신우는 돈 벌어야 된다고 일하러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 혼자서 어린 시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디 나가서 식사는 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쳤죠. 무슨 볼일이 있어서 저를 보자고 다 하셨나 싶었는데 식사 끝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를 신우가 쓰는 방으로 데려가더니 벼랑간 신우 옷장을 열고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가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난데없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시댁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상견례 때도 그렇고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옷이 다 별 볼 일 없는 브랜드였다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청첩장 돌리고 그러면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할 텐데 좋은 브랜드로 오시며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당장 경제적인 문제로 새 거를 사줄 형편은 안 되지만 신우가 좋은 가방이며 좋은 옷이 많으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몰래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참 명품 좋아하던 때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버린 지 오래거든요.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옷이 명품인 것보다는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더 좋다는 게 평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대답을 했지만 기어이 시어머니는 옷장 한 구석에서 누가 봐도 신우가 애지중지 제일 아끼는 것 같아 보이는 가방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날 저녁에 남편 만나서 당신이 신우한테 몰래 돌려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저한테 뭘 주려고 난리셨죠. 양가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겠다고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되도록 저는 저랑 남편이 모아놓은 돈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 결혼자금에 보태주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셨어요. 정말 괜찮다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원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국산 준중형차 한 대 뽑아주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돈으로 전세를 구해 신혼살림을 차려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달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없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부르면 시댁에 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시댁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어요. 신우 또한 말수가 적기는 했지만 늘 함께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신우네 아이를 한번 안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라고는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다 보니 무서워서 싫다고 거절을 했지만 너도 언젠간 아이를 키우지 않겠냐며 기어이 제 품에 아이를 안겨주시더군요. 애 없이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당장은 자녀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시댁에 와서 아이를 안아보면 몇 번이나 더 안아본다고 벌써부터 부담을 주시나 싶었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얌전해서 제 품에 안겨서도 울지도 않고 잘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안아줬다고 외숙모인 걸 알아보나 싶어서 그 뒤부터는 시댁에 갈 때마다 아이 옷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해서 몇 개씩 사서 갔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서였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가 같이 식사나 하자고 집으로 저희를 부르셨죠.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서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 없던 신우도 제가 그동안 사갔던 선물 때문에 그런가 저를 밝게 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신우까지 나서서 제 품에 아이를 안겨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녹차랑 커피 이런 걸 해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자녀 계획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신혼생활 한참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난데없이 자녀 계획을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남편이 시어머니께 따로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언지를 하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었죠. 당장은 자녀 계획은 없고 일단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보고 싶었던 나라도 있고 한데 아이가 생기면 해외여행 다니기는 힘들어질 테니 최대한 천천히 가질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거기다 대고 당장은 아니지만 슬슬 준비는 해야겠다고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따로 저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게 혹시 시어머니한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당황축에도 끼지 못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당신 인생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바깥 양반이 처자식들 버려두고 집 나갔을 때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혼자 몸으로 애 키우고 살림까지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더라고요. 그때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랬다면 집안 형편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다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장황한 연설을 대충 마무리 짓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본론을 꺼내왔습니다. 당신이 혼자 몸으로 자식 둘 키워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봐서 아는데 100번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단연코 애만 키우고 사는 게 훨씬 좋다면서 대뜸 저희 보고 신혼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힘들게 돈 버는 일은 당신 자식인 신우한테 시킬 테니 저는 편하게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키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뭘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가 싶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헛소리라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감히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좋다 싫다 대답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던 게 시어머니 눈에는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주 신우 애를 저에게 떠넘기려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10달 배불러 애 낳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 줄 아느냐. 그런데 신우애를 입양해서 키우면 그런 걱정일랑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느냐고요. 당신은 둘 다 해봤기에 그게 동시에 못할 짓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너네는 결혼했으니 둘이지 않냐. 그러니 한 명이 전담해서 애를 키울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 와중에 남편은 우리 조카가 그래도 외탁이라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누가 봐도 우리 자식인 줄 알 거니 다른 사람 시선은 걱정할 거 없다고 지 엄마 말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상황, 이 기분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분은 절대 모를 겁니다.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멀뚱멀뚱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고 그러는 건지 제 손을 붙잡더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때 퍼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말을 험하게 하지도 않는데 저도 모르게 꺼져 미친놈아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잡고 있던 손도 뿌리쳐버리고 지금 다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제정신들이냐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그걸 물어본 제가 바보였죠. 이미 그런 부탁을 해오는 상황에 온 가족이 정신이 나갔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린데 그걸 굳이 물어보면서 확인까지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한테 뭘 기대했던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줄은 몰랐나 봐요. 난데없이 애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애는 무슨 잘못이 있냐며 저보고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는 겁니다. 애가 받고 자랄 사회의 눈초리를 생각해보라고 그런데도 도와주지 않을 거냐고 따지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신우가 뭐 저 때문에 이혼했냐고요. 애가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이혼이나 하지 말던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신우한테 그쪽은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10달 배불러 낳은 애를 떠넘기냐고 한마디 해줬죠. 감정에 호소해도 안 되니 시어머니도 작전을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내가 네 차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주고 그러지 않았냐더니 받아쳐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는 게 어딨냐고 저한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차가 뭐 저 혼자 타라고 사준 차도 아니고 그깟 차 없어도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 거 모르시냐고. 그리고 명품 가방도 새 거 사준 것도 아니고 신우가 들만큼 들던 거 저한테 주지 않았냐. 그리고 그 가방도 남편 통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돌려드리지 않았냐. 그런데 왜 돌려준 것까지 제가 받아먹었다고 말은 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가 저에서 남편으로 타겟을 바꾸더라고요. 남편 동공이 지진이 난 것 마냥 흔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돌려준 가방을 신우한테 돌려준 게 아니라 자기 선에서 알아서 중고시장에 팔아넘기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모양입니다. 차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그걸 빌미로 결혼 전부터 나한테 애를 떠넘길 생각으로 잘해줬는가 본데 이제 보니 내가 받아먹은 건 한 개도 없고 이 중에서 제일 득본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님네 아들인 것 같아 보인다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이참에 신우네 애는 어머님 아들 밑으로 입양을 시키던지 말던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드님도 어머님 곁으로 반품시켜주겠다 했죠. 그러면 어머님 말대로 한 명이 나가서 돈 벌고 한 명이 집에서 애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냐.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며 사는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겠다고 한껏 비웃어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이런 제 반응은 생각도 못한 건지 어머님은 물론이고 신우랑 남편도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더러운 꼴 그만 보고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하니 저먼치서 남편이 저를 붙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사과를 해왔어도 이혼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고민했을 텐데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미쳤냐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혼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사람들 눈초리며 손가락질을 다 견딜 수 있겠냐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니네 누나도 하는 걸 내가 못하겠냐고. 그리고 니네 누나처럼 매달린 이혼녀가 되는 게 아닌 게 천만 다행이지 않냐고요. 니네 누나가 대체 뭔 짓을 했길래 갓난쟁이 아이까지 데리고 이혼당했는지는 내가 알 거 없지만 니들 가족들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 뭔 짓을 해도 충분히 했겠다고. 나한테 가족들 뒷바라지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 있거든 니 혼자 실컷 하라고 말하고 정강이 한 대 걷어차주고 택시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친정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급하게 좀 와달라 말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저를 따라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친정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계셨어요. 친정부모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남편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제 손목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둘이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데 그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가만 계실 분이 아니셨죠. 젊은 거 하나 믿고 저희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겠구나 생각했나 본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씨름을 하셨고 아직까지도 운동 하나만큼은 쉬지 않고 하시거든요. 그 길로 제 손목을 낚아챈 남편을 붙잡아다가 들배지기로 넘겨버렸어요. 남편이 거실 바닥에 나자빠져서는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는지 대화로 해결하자면서 가족끼리 서로 돕자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시댁에서야 한통속인지 식구들끼리 편을 들어주지 내 가족들 앞에서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했겠나요? 친정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남편 멱살을 붙잡고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 좋은 거 하나만 믿고 내 딸을 맡겼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마음 같아서는 어디 팔다리 하나씩 분질러버리고 깽감내주고 끝내고 싶지만 니깐 놈한테 1,000원 한 장 주기도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호통을 치셨죠. 큰소리 떵떵 치던 남편이 멱살을 잡히고 나니 순한 양으로 돌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친정아버지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떨더군요. 여태까지 정을 생각해서 여기서 끝내주겠다고 일주일 줄 테니 이혼 서류랑 알아서 준비해서 내 앞에 가져오지 않으면 여태까지 참은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주겠다 말하고 남편을 밀쳐버리셨어요. 남편은 다리에 힘이라도 풀린 건지 갓 태어난 송아지 마냥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소파에 철푸덕 자빠지더군요. 친정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누나며 시어머니며 자기가 2번 다시 조카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이야기했으니 우리 결혼할 때 서약했던 것처럼 알콩달콩 검은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는 헛소리를 꺼내더라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혹시 우리 아버지랑 통화하고 싶은 거냐고 묻고는 집에 계시지도 않는 아빠 부르면서 전화 좀 받아보라 한마디 했더니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며칠 지나서 이혼 서류 준비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와중에라도 남자답게 제대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라도 왔었을 텐데 남편한테 그럴 용기가 그럴 주변머리가 있었다면 애초에 신우랑 시어머니가 그딴 헛소리 하고 있을 때 제 편을 들어주면서 자기 선에서 막았겠죠. 그렇게 남편하고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집담보로 대출받아 신혼집 구할 돈 마련해주겠다 했을 때 거절한 게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잖아요. 괜히 돈 얼마 아끼겠다고 받았으면 제 딴에도 꿀리는 게 있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소갈이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연 듣는 분들 중에 앞으로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히 시댁에서 이유불문 상황 다 덮어놓고 호의부터 베풀어 온다면 의심부터 해보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